자, 오늘은 부정사의 두 번째 시간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얘기하려면 먼저 형용사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얼핏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 단어가 하나 떠오르네. 자, 프레티라는 단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자, 이 프레티라는 단어는 두 가지 역할을 해. 자, 요 거리라는 단어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게 되지.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한적 또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제한적 또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살펴보자. 자, 소녀라고 우리가 얘기를 딱 던지면 너무 막연해. 소녀라고 얘기하면은 소녀의 정의가 뭐지? 10살 이상? 20살 이하? 22살 정도는 소녀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 우리 엄마는, 집에 있는 엄마는 소녀 아닌가? 여자는 여자인데 도대체 이 소녀라는 게 정의가 굉장히 모호한데, 그 안에 앞에 프레티라는 말을 붙이면 갑자기 소녀의 범위가 굉장히 탁 줄어들어 버리네. 예쁜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서 아까 막연했던 소녀라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이 돼 버리고 한정이 돼 버려. 예쁜 소녀라는 특정한 어떤 범위가 형성이 되지. 그래서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이 형용사를 우리가 제한적 한정적 용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도 있고, 반면에 이 형용사가 is 뒤에 나오면 한꺼번에 프레티가 예쁘다라는 서술어가 돼버리는데, 자, 이렇게 비동사랑 붙어서 비동사랑 붙어 나온 형용사, 이 형용사를 우리가 보어라고 얘기하고,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있을 때를 우리가 서술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든가 비동사와 결합돼서 서술어로 쓰이든가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돼요. 투부정사도 마찬가지.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형용사처럼 쓰였다는 소린데,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실제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임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이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 명사를 꾸며줄 때, 자, 그런 용법으로 쓰인다는 거를 잠깐 살펴볼 텐데, 지금 이 문장을 잠깐 보면은 I라는 주어가 있고 have라는 동사가 있고 no friend라는 목적어가 있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명사를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게 돼. 이렇게. 자, 꾸며주게 되는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친구라는 단어를 앞에서 꾸며주게 하려면 도와주다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도와주다가 도와주는 정도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도와주는 이라고 해석을 하든가, 아니면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미래적 의미가 강해서 도와줄이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도와주다가 투가 붙으면서 도와주는 친구, 도와줄 친구, 자, 이 정도로 해석이 될 때 요 투부정사를 형용사처럼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그렇게 꾸며줬는데, 이제 꾸며줬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이 투부정사와 이 명사와 이 투부정사 사이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가만히 보면 이 친구가 결국엔 그 나를 도와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명사를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꾸며줄 때 이 명사와 투부정사의 관계가 얘가 의미상 주어처럼, 얘가 동사처럼 쓰이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문장의 첫 번째 그런 구조예요. 자, 두 번째도, 자,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많은 일, 어떤 일? 어떤이라는 단어가 궁금해. 그러면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일반적으로 형용사지. 그러면 어떤이란 자리에 올 수 있으니까 명사를 꾸며줘. 꾸며준다는 얘기는 다시 뭐라고? 앞에 있는 명사 앞에 붙을 수 있도록 해석해야 돼. 그러면 하다가 할 또는 해야 할 요 정도가 되면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많은 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자, 언제? 심지어 내가 쉬는 날에조차도. 자, 그러면 여기서 해야 할 많은 일이라고 했는데, 이 명사와 투부정사의 관계를 잠깐 보니까 그 일을 하는 거네. 그럼 얘가 의미상 목적어가 되고 얘가 의미상 동사가 되는 거네.
그러면 명사와 그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관계가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 다시 말해서 술목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투부정사가 수식할 때 이 투부정사와 명사 사이에 주어 서술어 관계 또는 목적어 서술어 관계가 일반적으로 있다라는 걸 하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명사와 투부정사의 관계가 주술 관계, 술목 관계 뭐 이렇게만 돼 있는 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수식하는 그런 구조도 있어요. 자, to travel overseas가 되면은 해외로 여행을 하는 것, 그것은 is입니다. 자, 뭐입니다?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이라는 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최고의 방법인데 어떤 최고의 방법일까? 또 어떤이 궁금해. 그래서 투부정사를 붙였는데 이 방법이라는 것과 투부정사 사이에 어떤 주술 관계나 술목 관계가 형성이 되진 않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단순한 수식이다 라고 해서 그냥 배우는, 배울 이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하면 돼요. 배우는 또는 배울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또 다른 언어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냥 요건 관계를 따지기가 좀 애매해. 그냥 단순한 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명사를 투부정사가 수식을 할 때 그때 어떤 의미,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자, 이제 네 번째,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아까 얘기했지만 형용사는 비동사랑 붙어서 한꺼번에 서술어가 된다고 했어, 서술어. 그럼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와도 되는 거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my wish, 나의 소원은 is to kiss her. 자,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비동사를 사이에 두고 앞에 있는 나의 소원이라는 것과 그 뒤에 그녀에게 키스를 한다는 이 두 가지 말 사이에는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지. 자, 다시 말해서 이 둘은 바꿔 쓸 수가 있어. 나의 소원이 그녀에게 키스하는 것이고 그녀에게 키스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야. 참 찌질한 새끼지만.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얘가 얘다가 등식이 성립이 되니까 요 등식이 성립이 될 때는 얘는 명사입니다. 자, 요거를 he is to kiss her. 자, 요런 식으로 만약에 쓰여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is를 사이에 두고 앞에 있는 그라는 사람과 그녀에게 키스한다는 이 행위 자체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아. 그러면 요 때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 부분, 요 is부터 투부정사까지를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말하는 B2 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B2 용법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를 할게요. 그 전에 잠깐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A가 있고 is가 있고 B가 있어. 근데 A가 명사야. 명사니까 B도 명사라면 얘다가 호환 관계가 성립이 돼요. 다시 A하고 B가 바꿔 쓸 수 있으면 B는 명사야. 근데 만약에 A와 B를 바꿔 쓸 수가 없다면 얘는 형용사여야 돼요. 형용사여야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형용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요것도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만약에 the earth, 지구가 is unarranged. 자, 이렇게 만약에 문장에 나와 있다고 봅시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A하고 B가 호환이 된다는 소리가 참인지 거짓인지에서 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지구가 오렌지다 말이 됩니까? 아, 물론 얘는 거짓이야. 아,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참거짓을 따지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구가 오렌지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맞다 틀리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판단할 수 있다면 얘는 명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봅시다. The earth. 지구가 있는데 지구는 the shape of an orange. 만약에 이렇게 문장을 썼다고 하면 나와? 네. 아, 원장님은 안 나와.
자, 이렇게 썼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가 is the shape of an orange, 오렌지의 모양이다. 자, 의미는 아까 지구는 오렌지다보다 더 그럴듯해. 의미는 참인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지구라는 행성과 오렌지의 모양이라는 요 개념이 서로 비교가 되겠는가 하지. 지구와 오렌지는 아까 비교를 했어.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거짓이었어. 근데 비교는 돼. 지구와 오렌지는. 근데 지구와 오렌지의 모양은 비교가 안 돼. 지구의 모양과 오렌지의 모양은 비교가 되겠지만, 자, 이런 경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이 자리가 형용사가 와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명사가 와도 여기에다가 어부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어 주는 거지. 자, 요게 우리가 개사라고 부르는 비동사의 비동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문법인데, 다시 한번, 비동사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명사가 비교 대상이 되는가? 되면 명사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형용사다. 자, 이런 관계를 비동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갖다가 투부정사에 응용한 게 비투용법에서 나오는 건데, 자, 우리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얘가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야. 그리고 얘는 명사적 용법입니다. 자,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좀 단순합시다.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면 명사적 용법이다. 그런데 is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 순간 얘는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소리고, 자, 그때 이 is to를 하나의 조동사처럼 보는 방법, 그게 바로 be2 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be2 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자,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예정은 is going to. 자, 요렇게 해석이 돼요.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is to라는 게 is going to인데 going이 생략되어 있구나. 요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의무는 우리가 should라는 조동사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should는 다시 말해서 have to로 바꿀 수 있네. 그러면 be to가 have to하고 같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is to를 have to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다음, 가능은 is can이니까 is able to네. is able to에서 able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네. 그럼 다시 얘는 is going to로 볼 수 있다는 소리고, is able to로 볼 수 있다는 소리고, is 대신에 has를 써서 has to로 볼 수도 있다는 소리네. 다음, 운명은 is doomed to 정도로, doomed나 destined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destined to. 자, 이렇게 볼 수 있어. 뭐뭐 할 운명이다. 의도는 intend to.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 의도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걸 다 적용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가? 예, 해석할 수 있습니다. is going to가 나오면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운명이다, 뭐뭐 하려고 한다, 뭐뭐 할 의도다. 자, 이렇게 5가지로 다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만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 그거를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자, 덮어놓고 90% 이상은 얘는 will입니다. 아마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를 할 겁니다. is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그 투부정사가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거의 대부분 can이나 should예요. 그러니까 뭐뭐 될 수 있다, 뭐뭐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 is하고 투부정사 사이에 never가 들어가면 이건 거의 대부분 운명입니다. if절에 is to가 나왔다. 이건 거의 대부분 의도예요. 아닌 경우를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더 공부를 하다 보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요게
거의 정확한 해석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요 비동사 PP 수동태가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 이거 여기에 not이 들어가면 cannot, should not이 되는 거고 never가 들어가면 이거 닥치고 운명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if절은 의도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게 비투용법의 전반적인 얘기.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Soccer players. 자, 축구 선수들은 다음 are입니다. 이다 하고 나왔어. 그럼 빨리 뭐부터 해보라고? 요 뒤에 거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만나는 것이다. 연습을 위해서 오늘 오후. 자, 의미는 대충 와. 뭘 하겠다는 소리인지. 근데 정확하게 가자면 축구 선수들이 오늘 오후에 연습을 위해 만나는 것이다가 말이 좀 이상하네. 그럼 요 부분을 어떻게 잡자고? 요 부분을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로 잡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예정은 만날 예정이다. 의무, 만나야 한다. 가능, 만날 수 있다. 운명, 만날 운명이다. 의도, 만나려고 한다. 다 말이 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 자 긍정문의 형태, 별 특별한 어떤 형식이 없는 경우, 모습이 없는 경우는 예정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연습을 위해 만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시 한 번만 복귀하겠습니다. 의무하고 가능은 언제라고?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BPP 형태로 올 때. 운명은 is, never, to의 형태로 나올 때. 의도는 if 절에 B2가 나올 때. 자, 요때를 각각 정리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문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문장은 학생들이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사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명사를 형용사가 꾸며주는데, 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어. 단순하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명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목적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이 사람하고 의지하는 것과의 관계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문장 구조예요. 그런데 이게 뭐지? 전치사가 나왔고 얘는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그리고 투부정사. 좀 꼴이 이상한 꼴이 나왔는데 요거를 우리가 원래대로 한번 써볼게요. 원래대로. 자, 요건 뭐냐면 on whom 다음에 he 다음에 could defend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그 사람은 앞에 있는 그 사장이야. 그 사장이 그 사람에게,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지. 그 어떤 사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원래 관계대명사 절이었는데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절에선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배울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절에선 그 다음 문장을 그냥 투부정사로 바꿔도 의미가 통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의존할 사람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관계대명사 배웠을 때처럼 똑같이 선생님 관계대명사만 놔두고 전치사를 뒤로 보낼 수 있지 않아요? 있지.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이니까 그럼 생략이 되겠네? 되지. 그러면 to depend on이라는 형태가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이 자리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잠깐 접근을 해볼 텐데 예를 들면 I have a pen. 자, 나는 펜을 하나 갖고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to write를 써놓고 나서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구조인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가봅시다. 펜 이 글을 쓰는 거 이 주술 관계는 안 되지. 그럼 펜을 쓰는 거는 되나? 그것도 안 되네. 그러면 얘가 목적어로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면 요 뒤에 임의의 전치사를 써주고 그 전치사의 목적어로 만드는 구조가 바로 요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걸 써볼까? 자, on을 쓸까, about을 쓸까, with를 쓸까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자, 여기에 만약에 on을 쓴다면 어떻게 돼? 나는 세밀하게 글씨를 새기는 사람이야. 근데 펜 위에다 지금까지 시 한 편씩을 적어오고 있었어. 근데 이번에 그 펜 위에다 글을 써야 될 펜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글을 쓰는 작가인데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간단한 것들, 여러 가지 문방 사후에 대해서 내가 글을 써왔는데 이번엔 그 펜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은 펜이 하나 생겼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써봐도 되잖아. 근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펜이라는 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with를 쓰는 거지. 어떤 전치사를 쓰냐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져. 의미는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얘가 주어가 아니면 얘가 목적어 자리로 들어갈 때 이때 적절한 전치사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전치사는 투부정사 플러스 전치사 구조는 어디서 왔다고? 자, with.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관계대명사 처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 문장은 투부정사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이 구조에서 나온 거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장은 자, 그 사람에게 의존할 사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어떻게 쓸 수 있다고? to, depend, 다음에 on 이렇게 문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 여섯 번째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문이 참 내가 성문 문법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군더더기가 하나씩 있어. 자, 요게 바로 그건데 일반적으로 성문에서 설명하는 식으로 하면은 여기 had라는 단어 동사 다음에 더 플러스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원래 직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답할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관용적으로 조동사처럼 이렇게 보라는 거지. 뭐 나름 그것도 괜찮네. 동사는 가급적 길게 보는 게 좋으니까 똑똑하게도 대답했다 이렇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것도 상관이 없고 그냥 직역을 연습하는 여러분들은 그는 대답할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정도로 직역을 해도 됩니다. 만약에 동사를 좀 길게 잡는 연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동사 서술어 처리를 하는 방법을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의 예문들이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 그는 똑똑하게도 대답했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질문들에.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